2018년 4월 17일 이제는 철거에 들어간 안산 합동 분향소. 아이들이 모두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문희성 양의 아빠 문종택 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4년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카메라로 전달해온 그는 이날 아침도 분향소의 마지막을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17일 오전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기록을 남깁니다. 기존의 언론들은 가족의 눈물을 찍지만 4.16TV는 이런 걸 찍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죠. 이게 우리 눈물이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가 보여준 이야기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단한 뒤안길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거기 있으라 가만 거기 세상에 없어하는 게 전부였던 엄마 아빠는 그날 이후 거리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는 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의 전부였던 넷째 딸 지성이를 지금도 가슴에 묻지 않은 건 아빠가 아직 못 지킨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안산시 단원고에 있는 화랑유원지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 한편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정부 합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천에서 왔어요. 네. 근데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저희 YMC 청소년 단체 YMCA에서 왔어요. 269위의 영정과 추모 물품. 아울러 침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한 기록물로 전시해 놓은 곳. 지난 4년간 안산 합동분향소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상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추모객들만 73만여 명을 헤아리는데요. 올해는 더 발길이 늘었습니다. 이번 사주기에 있을 연결, 추도식을 끝으로 분향소가 철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같은 또래가 된 거잖아요.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설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이거 올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정말 특히나 이번 사주기는 또 마지막이죠. 마지막. 추모공원을 지금 아파트 집값이 하락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아까 보면서 옆에 납골당 결사반대 써 있는 것도 봤고. 현재 안산시는 분향소를 정리하는 대신 2022년을 목표로 화랑 유원지 한켠에 봉안 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게 실제로 와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말하고 왔었거든요. 이거 철거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저희 이제 아래 아이들이 자랄 아이들이 보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식을 이틀 앞두고 유가족들은 상복을 준비합니다. 양이 7박. 제가 본의 아니게 사이즈를 들어버렸네요. 여기가 그 가족 대기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쉬시고 네, 여기서 뭐 나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반 당직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분향소가 정리되면 이곳 유가족 대기실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동병상련의 엄마 아빠들끼리 모여 마음을 기대고 달래온 곳이기에 가족들의 심경은 착잡합니다. 또 얼굴도 잊지 않고 또 가족끼리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마디로 가족끼리 또 공간을 얘기하는지 또 다른 분하고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얘기도 하고. 아이를 보내고 벌써 4번째 맞는 4월 16일. 요즘에는 잠이 안 와요. 밤에 누우면 이런저런 힘든 생각, 애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잠이 안 와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 유가족들은 마음의 몸살을 앓습니다. 그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참사 사주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다짐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고를 접하셨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사고 소식을 알았죠. 리본을 기꺼이 가져가시고 아직까지도 가방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렇게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 그래야지 정말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진실 규명,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날 하루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만 1만여 명. 사진전에서 플래시몹까지 다양한 형식의 추모전이 열린 가운데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엔 온종일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근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아픔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추모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한달음에 달려오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날이면 방송사보다도 발빠르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416TV 방송국장인 지성의 아빠 문종택 씨입니다. 네, 많이 오셨습니다.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정말 배부르죠.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반추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4.5를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면서 사람이 적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후레식이니까 애들이 좀 덜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많이 잊고 있을까봐 걱정하셨어요. 제대로 시작도 못했거든요. 일정이도 아직. 국민들이 알겠지만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고 아직. 추모공원 문제도 아직 이제 공론화돼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실은 설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걱정도 되고 솔직히 저희 가족들 매번 무섭거든요. 4.16이라는 숫자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문화제. 정부는 구조하지 않았어.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178명, 사망자 304명, 구조된 사람 0명.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고 구조하지 않았음은 물론 침몰 원인 등의 진실을 은폐하게 급급했어. 그날의 아픔은 지금도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배가 사고 났어. 배 위에서 컨테이너 막 다 떨어지고 한 60도 정도 기운 것 같아.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잠깐 연락할 수 있어. 지금 구조하러 오고 있대. 근데 지금 다른 승객들 먼저 구하고 있나 봐.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 컨테이너 섰어. 캐비닛이 떨어져가지고 옆방 친구들을 깔아뭉갰어. 그거 내가 봤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살려주세요. 진짜 사랑해요 엄마. 진짜 사랑해요 엄마. 얘들아. 그날 이후 4월에 머물러 버린 유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날의 광화문 광장은 4.16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의 눈빛이 가득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잊혀지는 아픔은 언제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밤늦은 시간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부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옷을 다 바꾸고 다 쌌죠. 여기 딱 치웠네. 벌써 이사 준비한 거야? 보아하니 며칠 전에도 왔다 간 모양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부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 주민이세요?
안산 주민이고요. 저기 제 조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팽목항에서 애들을 많이 봤어요. 이 앞에 애들을 많이 봤어요. 미안해요, 애들한테. 정말 어른들이 못할 짓을 했어요. 단원고 2학년 8반 고 김지영 군의 삼촌 김형석 씨. 그가 팽목항에서 겪은 일주일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 애들이 너무 힘들게 죽은 것 같아. 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죽어서. 괜찮아.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는 산지옥이었어요. 그거를 거기에 팽목항의 그 광경을 살면서 아마 한 번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는. 근데 그걸 잊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힘들고. 왜 애들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잊으라고 하니까. 꼭 진짜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뭐 때문에 사고 났고 왜 아이들을 구조를 안 했는지 그게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편안하게 가겠죠. 이른 아침부터 무언가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는데요. 네, 생명안전공원 예정부지에 여기 바람개비 지금 설치물 옮기고 있어요. 재료를 사서 어제 밤늦게 또 많은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랑유원지 안 아이들의 추모공원으로 지정된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 한편으론 찬반 양론이 오가는 쟁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뭐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이렇게 뭐 유가족 간에 좀 이렇게 마찰도 있고. 네, 가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애들 클 때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았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부지 한 곳을 놓고 생활터 하나를 놓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니까 또 각자 입장은 또 이해가 되는데 양쪽 다 사실은 안산시가 예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서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 1000개의 바람이 된 아이들이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 이영만 군의 어머니 이미경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멀리서 오신 거죠? 군산? 네, 군산에서 왔어요. 네. 아니요. 그냥도 가려고요. 오늘은 군산의 청소년 단체가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이제 가야지. 화장실 잠깐 가가지고요. 갔다가 오고. 분향소를 찾은 아이들을 안내하며 참사의 교훈을 되짚고 싶은 것이 4.16 엄마들의 여기 마음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2014년 4월 16일
그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언니 오빠들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유가족들의 이런 활동 속엔 지키지 못한 내 아이를 뒤늦게라도 지키고픈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짓궂던 아이들도 절로 숙연해지는 시간. 오늘따라 영만 엄마도 눈물을 참기가 힘이 듭니다. 요 며칠 연결식을 앞두고 감정이 북받쳤던 탓입니다. 결국 엄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야속한 삶. 그것은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모진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유가족들이 목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6반 한탁이에요. 오늘. 한탁이 생일인데 이게 앱이 있어요. 후 불어줘야 돼요. 옹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엄마의 옹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애플만 까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탁이 불어줄게요. 꽃이 보여요. 이거 불어줘야지만 돼요. 어플이. 잘 사라졌어요. 짠. 우리 어머니는 언제가 생일이에요? 저요? 저희 오년. 이번 달. 이번 달 4월 3일이었어요. 마지막 생일하고 갔어요. 그래도 조금 다행이죠. 예쁘네요, 우리 어머니.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살아생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추억을 곱씹는 시간. 별이 된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의 가슴 한켠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되게 애기 같은데, 그치? 나 닮은 거 같지 않아? 뭔 소리야. 나 닮았어. 아이, 나 닮았다니까. 아니야, 얘는 나 닮았어. 이게 지금 수학여행 가기 3일 전. 근데 얘가 사진을 안 찍어갖고 몰래 찍느냐고 막 흔들렸어. 이게 하나도 안.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을 때 내가 우리 아들을 만든 거예요. 아이클레이로. 요거는 군대 간 우리 아들 제가 상상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우리 아들 아마 지금 대학교 22살이니까 3학년이니까 자켓 입겠다 싶어서 검은 자켓 만든 거고. 근데 우리끼리는 아이들 자랑 서로 해요. 우리 아이가 더 예쁘니, 공부를 잘하니, 노래를 잘하니, 운동을 잘하니. 4년 동안 아이들 생일 챙겨주고 꽃화분하고, 그래서 서로들 아이들 생일 때 카톡 남겨주고 위로하는 거죠. 애기 낳느라 고생한 날이네. 그러고. 그냥 엄마로 물론 아이들이 별이 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로 남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들이 안겨 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 한켠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 2014년 12월에 저희가 시민들 국민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행사를 마련했어요. 그때 그냥 얼떨결에 무대에 올랐었는데 시민이랑 같이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뒤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울고 노래 가사가 너무 아프고 해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웬 책일까요? 애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걸 책으로 엮은 게 그리운 너에게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얼마 안 됐어요. 책으로, 노래로 부모들은 떠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사무친 그리움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어떻게 한들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부모들은 다시 길을 갑니다. 부모이기에 내 아이의 이름 하나로 일어섭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리움이자 슬픔에 젖은 모든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정처 없는 갯바람 사이로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그곳.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파악은 난 상태고요. 4년 전 이 배를 타기 위해 짐을 쌌던 아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 지도 1년여. 그렇지만 여전히 5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그날의 진실은 정작 밝혀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7, 8반 있던 자리가 그 창문만 깨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게 최고의 진짜 부모들이 원통한 일이죠. 정말 창문만 깨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걸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처참하게 한 경기밖에 못해서 엄마를 구해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한 게 알아. 부모가 무능해서 그러겠지.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우리 석준이가 물속에서
것을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250명입니다. 우리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들끼리가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 진실만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너무 큰 욕심이지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안산으로 돌아가는 길. 여느 때보다 유가족들의 낯빛이 어둡습니다. 분연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어떤 말이 모이는 구심점이 됐거든요. 그래도 생각나면 와서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기도도 계속 해주셨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이게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 이런 구심점이 과연 생길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무림이기에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이 아이들을 분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밤. 돌이켜보면 이 아이들이 있어 두려워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어디에서 기억하고 빌어야 할지 가족들은 이 아이들과 함께 다시 머나먼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정말 오지 않기를 바랬던 날, 연결식이 열리는 4월 16일입니다. 우리 반. 언니, 3개만 줘봐요. 안 돼. 이거 반 개수가 모자라서 안 돼. 이거 반별. 이거 안 돼. 이거 아니 우리 반별로 이거를 지금 엄마 부모들만 주려고 개수를 이렇게 세워놨거든. 우리 아이들 1000개 나비를 만들었거든 이번에 엄마들이. 네, 다 만들어가지고. 4년 전 그날의 아이들처럼 고운 나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헐헐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분향소에선 영정사진과 입회를 연결식장으로 옮기는 이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떠나보낼 때가 아닌데 마지막이라는 감정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애써 담담하던 어머님도 아이의 영정 앞에선 무너져 내립니다. 말을 걸 수도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순간들.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기에 문종택 씨의 카메라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족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운다고. 아버지 뭐 했냐고. 여지껏 뭐 했냐고. 사 년 만에 치르는 또 한 번의 이별. 사람들 알까 이런 거를? 아니요. 절대 모를 걸.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넋은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있을 사주기 추모 행사를 끝으로 분향소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1448일) 동안 머물러 있던 영정사진과의 배는 그렇게 2시간 만에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연결식만이 아닌 추도식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동 옥령. 세월호 참사 사주기를 기리는 합동 연결식이자 추도식.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영혼은 못난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이날 5천여 명의 추모객들이 함께했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곳곳에서 연결식을 지켜봤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게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제1 당사자는 피해자잖아요. 희생자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듣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은 그거 먼저 해야 그렇지 않고 뭔가 피해자를 뭐 비난한다든지 뭐 돈을 받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이제 비난이 없어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더 사후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립니다. 김빛나라, 김소연. 살아생전의 아이들이 그랬듯 같은 반이 되어 서로 위로하던 유가족들. 박예지, 배향래, 오경미, 이고미. 이제는 아이들을 편히 쉬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언니 왔어.
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연결 주도식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시간에 걸친 연결식이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하셨는데 끝까지 자리 지킨 이유는 있어요? 가까운 데서 일하는 일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네, 좀 많이 슬퍼서 그래요. 그리고 사진 안 가져간 남겨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그래도 시민들이 지켜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늦도록 돌이켜지지 않는 발걸음에 텅 빈 분향소를 바라보는 시민들. 하지만 안산 합동 분향소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분향소는 철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기리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가운데 뒤늦게 찾아온 추모객들이 마지막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어디 가서 얘네들 봐야 되는 거지. 어제도 오고 그제도 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애들? 가까이 있는 제 아이들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다 이끌어가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아이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하면서 외면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철거가 진행되는 한켠
이곳 유가족 대기실도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꽃 말리시려고요? 이렇게 노란 거 보면 노랑 이렇게. 잘 말렸네. 그치? 이 찌글찌글한 거 빼곤 괜찮아요. 그래 가자. 어디 가시려고요? 특주히 주무식 하고 또 오늘 안 가면 우리가 또 지는 것 같아서 나는 꼭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보여줘야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힘내고 끝까지 진상규명 가는데 쉬지 않고 갈 거다. 그리고는 출발합니다. 그녀는 고 권순범의 엄마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사년을 담은 노란 리본탑. 광화문 우리 단식 할 때 단식 소리 있네 이틀째라고. 마음의 간절함을 적어 고이 접었던 노란 종이배들. 그날이 떠오릅니다. 사고 나고 애 데리고 올 때까지 그때 와서 딱 거울 한번 봤는데 어이구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았거든 그때. 막 입술도 새까맣게 다 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잖아요. 100일 때 했던 그죠? 그렇게 평생의 동지가 되어버린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 뭐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갔던 걸 영상을 틀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뛰어. 뭉클하고 아직 뭐 특별히 이렇게 얻어낸 건 없지만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목표하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우리 애들은 뭐 이미 이렇게 됐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또 아이들의 아이들. 4월의 약속. 아이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 안주현 군의 엄마 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저기가 지금 공무원 부지예요. 저기 뭐 예, 저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 부지를. 타지에서 온 그녀에게 안산은 상처뿐인 도시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별이 된 아이를 품고 이곳에서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냥 같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숨쉬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부지도 이사 만산시에서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어머니요. 네. 어제도 하늘 좀 쳐다보셨어요? 하늘이요? 예, 봤어요. 진짜 유난히 밝은 별 하나 꼭 떠 있더라고요. 예. 제 마음속엔 그게 할머니 주연이 별이에요. 어제 주연이 별은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되게 많이 울었잖아요. 엄마 울지 말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와서 토닥거려주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그 손길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조금. 예. 이상하게 어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저는 주연이 집에 데려갔거든요. 집에 와서 편했는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구름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